네, 안녕하세요. 떡상곰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종목을 사면 떨어지고 내가 종목을 팔면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매매를 할 때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윙이나 단타를 했을 때도 결국엔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내가 팔면 바로 올라가. 내가 사면 삼과 동시에 한 하루 이틀 지나면 폭락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좀 센스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제 기준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요렇게 하면 좀 쉽게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이 지식을 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매매 기준 선별 이렇게 떠 있죠. 자, 1번은 지수에 대한 작도입니다. 지수 작도. 작도만 들으면 좀 뭔가 어려워 보이는 말이죠. 하지만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작도를 하는 이유는 뭐 컴퍼스로 해가지고 뭐 원을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선긋기입니다. 선긋기. 기본적으로 선을 어떻게 잘 끊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배열하는 경우, 그다음에 역배열로 가는 경우, 횡보하는 경우 지수는 요거 세 가지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죠. 수학도 공식이 외울 게 몇십 가지, 몇백 가지가 있는데 지수 작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정배열, 역배열, 횡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완전 중요한 겁니다. 지수의 지지와 저항점을 딱 찾는 겁니다. 자, 정배열, 역배열, 횡보에 대한 작도가 끝났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 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아야 되고 그다음 내 종목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큰 틀에서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 지수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매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겠습니까? 갈놈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스윙에서 ABC급 제 거 골라가지고 매매를 시작을 해보면 되겠다. 이제 요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1번과 2번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차트냐?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작도만 잘하면 된다. 근데 여기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주식시장을 크게 봤을 때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요 시점이 지금 우리 지수가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얘는 언제였냐? 2018년도에 있는 지수와 지금 똑같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주식은 상승과 하락 파동 횡보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쉽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하락에서만 우리가 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횡보장일 때도 돈을 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상승장일 때도 돈을 벌 수가 있겠네. 그럼 하락장이면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네. 일단 요 세 가지 너무 쉬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자, 지수에 대한 작도는 말 그대로 선을 가지고 와서 끊는 건데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자, 저점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부분을 그냥 선으로 쭉 이어가지고 그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귀신같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거의 다 맞아 떨어집니다. 어떻게? 여기 요렇게 맞고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직선에서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자,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지금 역배열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친구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여기로 가져가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여기서 여기 맞고 떨어지고 그죠? 여기 맞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맞고 올라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역배열에서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어떻더라?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위에서 맞고 떨어졌을 때 이게 두 번째 말하는 우리의 지지 저항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알기 쉽게 역배열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얘를 이제 좀 크게 봤을 때 여기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왜 심각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직선으로 쭉 떨어져서 이런 경우가 없다. 왜? 계단식 하락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일직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패닉이 온 거지.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여기 떨어진 것보다 지금 떨어진 게 현실적으로 더 많아 보이죠. 근데 코로나 때는 미쳤다 얘기하는 이유가 일자로 쭉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네가 멈출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멈추는 것처럼 지수가 떨어질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멈추는데 여기서 지지 저항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우리로 치면 저항점. 저항은 뭐예요? 고점이다 이거예요. 고점에서 우리가 주식 종목을 매매를 한다. 이거는 미친 짓이다.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겠습니까? 멈춰야겠습니까?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주르륵 떨어졌죠? 그럼 얘가 쭉 끄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쭉 작도를 원래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밑에 맞으면 여기 뭡니까? 작도한 지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지점은 뭡니까? 내가 종목을 매매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아니다? 그런 구간이다. 왜? 어차피 계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횡보를 하거나 올라가주는 그런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정량? 아니에요. 한 2달에서 3달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하락을 막고 올라갈 때도요. 물론 하락할 때도 한 일주일, 3주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되지만 횡보하거나 다시 올라가가지고 저항으로 갈 때까지도 그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데서 매매를 또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종목을 사도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서 꽤 며칠 잘 맞았어요. 뭐 한 2주, 3주 매매가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신경을 안 써요. 지수는 이미 고점인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여기서 또 매매를 하니까 여기 다 떨어진 거에서 손절이 그냥 다다다닥 다 나가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죠? 여기서 저항인데 사버렸어. 그러면 뚝 다 떨어지는 거죠. 내 종목도 90%의 확률로 그냥 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작전처럼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고수의 종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럼 여기 또 바닥에서 뭡니까? 매매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또 한 2달 정도 쭉 상승장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종목을 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좀 된다. 그러면 또 여기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또 복구했네 이러고 여기서 또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종목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게 여기서 2달 기다렸다가 파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상승장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었는데 그럼 저도 똑같이 작도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도를 했어요. 작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끄어봤더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날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여기서 더 맞고 떨어져가지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봉우리를 이루고 다시 떨어졌는데 여기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지를 해줬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은 역배열에서 반전을 뚫고 올라가서 횡보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 여기 부근까지는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죠. 삼성의 어닝 쇼크가 나든 어쨌든 간에 지수는 여기서 지지 저항을 굉장히 잘 받고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작도가 시작을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작도가 시작이 되냐? 자, 여기서 여기를 다 뚫고 갔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뚫어버렸죠. 뚫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여기서 작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작도를 하면 좋을까?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근처에서 무슨 환경이 발생을 하더라? 이제 여기서 횡보인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그럼 적어도 한 요 정도 부근까지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겠네. 그럼 요럴 때는 매매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버스나 이런 종목을 했다가 다시 여기서 하락이 멈춘다 그러면 여기선 다시 또 매매를 하면 되겠네. 지금은 매매할 타이밍, 올라가서는 이제 매매를 조금 쉬어주고 너무 괜찮은 종목 아니면 안 할 타이밍이라는 지지 저항을 또 만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종목을 스윙을 담는다고 했을 때 요런 부분에서 스윙을 하든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 근처부터 해가지고 종목을 주워 담는지 한다고 하면 갈만한 종목들이 이제 확 가버리고 떨어질 만한 종목들은 내가 그때 가서 또 매수를 할 수 있고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들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보는 방법이 이런 기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봤을 때 여기 관련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제 지수가 고점이니까 좀 되게 소극적으로 매매를 해야겠다. 지수가 이제 저점이니까 한번 종목을 담아봐도 되겠다. 요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좀 했다는 가정하에
이거 ABC급 차트 중에 올라갈 친구인데 그러면 그 친구는 올라가게 되고 이제 여기 고점이니까 지금은 가도 조정을 많이 줄 수도 있겠다. 바로 갈 줄 알았지만 안 갈 수도 있겠다. 좀 더 보다가 매매하자. 이런 친구들이 생기면 또 그럴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식 차트들을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종목들이 쭉쭉쭉쭉 있겠죠. 제가 이번에 올렸던 멤버십에서 올렸던 종목들을 보면서 ABC급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메가 ECS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요일 날 올릴 때 이거는 C급이다. 그리고 우리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럴 때 한 번 정도 튕겨줄 수 있겠다 해서 매매를 진행을 했었죠. C급은 뭡니까? 여기 시가 부근에서 노는 요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제가 요럴 때 이제 매수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일요일 날. 그리고 귀신같이 오늘 지수가 역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정 주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 이제 ABC급은 상승장에서는 맞다는 거죠. 단기 상승장인 겁니다. 횡보해서 고점을 찍기 전에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리파인 요 친구도 똑같이 일요일 날 이야기를 하고 월요일 날 해가지고 19%가 급등하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뭡니까? B급인 종목 한 70% 정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어제 18%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이었냐? 거래량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움직여주는 B급 자리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업종 차트에서 지수 차트가 이런 고점일 때 내가 샀다 그러면 내 종목이 다 물릴 가능성이 높겠다 낮겠다?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갈 것 같은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렇게 가는 친구들 말고는 매매를 멈춘다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인버스 사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락장에 돈을 걸고 좀 버텨본다든지 이런 식의 매매가 여러분들이 좀 선행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 제 카페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 정말 제가 여기서 딱 얘기했어요.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갈 일 남았다. 그리고 여기 부근에서 맞고 다시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그러면 다시 또 매매를 해볼 타이밍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거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지수는 생각보다 꽤 잘 맞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매를 하실 때 지수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도를 한 다음에 지지 저항을 찾고 갈 놈들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 맞춰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좀 좋은 매매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너무 힘들고 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카톡방 완전 공부하는 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식의 방법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물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카페에 올리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답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여러분 종목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상승장에서 좀 좋은 수익률 만들면서 나 이제 주식이 조금 쉽다 주식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 봐서도 주식 위주의 주식이 좀 주가 되는 이런 재테크 수단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승장에서 못 들어와가지고 하락장에 와가지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승장에서 번 돈 하락장에서 다 날려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식 한번 해볼까 해서 입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럴 때 지금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요런 상승장이 오기는 또 옵니다. 하락이 끝나고 횡보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이 오기 때문에 요럴 때 또 좋은 수익률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방식은 엄청 큰 재산이고 그 다음에 방법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연도에는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